여러분,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일본보다가 무려 121원이나 높습니다. 야, 진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미쳤다 최저임금이라고 달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저는 어울릴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최저임금만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표박갈이 한다고 돈을 뿌린 탓이에요. 기업인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자본가들로 규정을 해서 적폐 세력을 삼았잖아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이라는 죽창을 찌른 겁니다. 죽창을 다 찔른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이야 막아낼 힘이 있겠죠. 공기업이야 정부 돈 갖다 쓰니까 괜찮겠죠. 공무원도 별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는요, 소상공인은요, 폭망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50% 가까이 인상하는 바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진짜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까지 되니 그것도 미국, 일본하고 우리하고 역전이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가 경제력도 더 위에 있고요. 또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것은 진짜 아이러니하고요.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실사구시의 정신이 저는 뭔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5%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9,620원이 된 거예요. 일본은 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3.3% 올렸습니다. 그래서 9,499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격차가 121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일본은 이게 상생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면 실사구시적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포퓰리즘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5.1% 올렸잖아요. 5.1% 올리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내년에 경기가 좋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5.1% 올렸대요. 이게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걸 인정하죠.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무슨 교수예요?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장은 죽어나가는데 해바라기처럼 권력에 기생해서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솔직히. 진짜 창피합니다. 올해 경기가 이 정도면 본인들이 실수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판단이 올해 경기 좋다면서요. 경기가 안 좋았어. 그러면 작년에 판단 미스해서 더 많이 올렸으니까 내년엔 좀 적게 올려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책임 없어요. 공익이라는 단어를 다른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권력과 밀착돼서 말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이 줄줄. 그런 사람들이 공익위원이라고 앉아있으니 이게 최저임금은 장난 아니죠. 5%나 올랐으니까요. 5%나. 뭐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를까요?
일본도 물가 오릅니다. 일본은 노조가 없을까요? 또 일본도 노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3%를 올렸는데 우리는 5%까지 올렸으니 그야말로 이거 죽을 맛이지요. 아마 올해도 지금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줄줄이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내년에요. 계속 갈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할 겁니다. 제가 보는 건 몰락에서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실물 경제 자체가 저는 폭망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불행이에요. 지금 뭐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치가 경제를 덮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으니까. 이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2022년이잖아요. 이게 7월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면 최저임금부터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5%나 올려놨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동결시킬 때도 많습니다. 동결시킬 때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2021년도 1.5%를 올렸죠. 2022년은 5.1%나 올렸으니 이게 안 죽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여러분 2023년 9,620원이에요. 9,620원. 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두 군데 문재인 정부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안 나간대요. 아니 그 정책집행부서입니다. 정책집행부서가 안 나간대. 위원장이.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국민인권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안 나간대요. 그뿐만 아닙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 앉아 있어요. 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도 바뀌어가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니까 이게 뭐 경제가 계속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가 먼저지 경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최저임금이 5%까지 올라가죠. 내년에 올해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까지 올라가면 과연 버텨낼까요? 버텨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임금도 여러분 보세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일본을 넘어섰어요. 실질 임금이. 구매력으로 환산한 기준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41,960달러입니다. 일본은요 38,515달러예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가면요. 이게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총체적 부실이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로 완전히 덮어서 경제 자체를 포퓰리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빨리 경제는 숫자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내면서 빨리빨리 서두러야 돼요. 위기가 마당에 와 있다면서요. 위기가 지금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 좀 답답하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빨리 성과가 안 나타나요. 예, 위기 때는요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수출이 장난 아닙니다. 예, 현재 7월까지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150억 2,500만 달러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조작해서 흑자를 낸 걸 빼면 계속 적자 투성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서 안 그래도 재정이 적자인데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나는 쌍둥이 적자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중국하고 경쟁해서는 우리가 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동 규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주 52시간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렸죠. 예,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비용이 늘어가면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에다 더 큰 문제. 일본은 슈퍼 엔저라고 해서요. 아베노믹스를 계속 개성해 가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수출 고전하는데 일본까지 슈퍼 엔저로 가면 같은 돈을 가지고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같은 달러를 가지고 말입니다. 120엔짜리 샀다면 이제는 150엔짜리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수출마저도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기업의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론 지금 원화도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일본이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그럼 결국은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다 앞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은 지금 스스로 말입니다. 후진국이 돼간다, 몰락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쉽게 그렇게 몰락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점점 두려움으로 쌓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한일 최저금리가 역전이 된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입니다. 그들 패거리들을 위한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제품 경쟁력은요. 아직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기술 경쟁은요.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조차 너크래커라는 말을 하잖아요. 호두까기처럼 호두까기. 중국의 어떤 가격이 싸고 지금은 이제 품질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와 일본의 첨단 기술하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은 집어넣는다. 호두 가격 쿵 누르면 호두가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말입니다. 하나씩 둘씩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여러분 두려움이 더 커지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 괜찮다? 저는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실물경제 괜찮다? 저는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어떤 최저임금의 역전은요. 우리 경쟁력을 그만큼 갉아먹을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잃어서 수출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일본의 산업구조와 우리의 산업구조
그리고 중국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